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3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신규 구독자분들은 앞에 보이는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잠깐만요, 여기 내려놓을게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스텔라 루멘,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보고 Q&A 몇 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을 거의 테스트하는 그런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롱숏 물량을 봤어요. 롱숏 물량을 봤더니 또 이제 롱이 청산이 됐더라고요. 보시면 1억 7천만 달러 1억 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롱이 또 한 번 청산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제 저녁 때 상승 나와주면서 보시면 이 추세선 하단부를 살짝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다시 이제 보시면 이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까지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은님이 이제 차트 의견 주신 게 뭐냐면, RSI에서 4시간 봉 RSI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을 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조 지표에서는 상승 신호가 이제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만약에 차트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하방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4,000달러부터 뭐 6,000달러 여러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 나오는 게 지난 그 3월달 말, 그리고 또 이제 3월달 말 가기 전에 오히려 이제 그때 2월달에 이제 이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뭐 1900달러가 1.9K 간다, 1.8K 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딱 이제 그때 분위기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차트에서 보여지는 이제 움직임도 그와 같은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치를 체크를 다시 한번 이제 해본다라고 하면 아까 오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오전에는 아까 위치가 지금 2월 제가 2월 잠깐만요, 2월 18일 날 2월 18일 날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2월 18일 날 올라왔고,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는 말씀드릴 때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정도 위치다,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위치다, 그래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좀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려와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추세선 하단부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이때는 이제 12월 15일 저점은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점을 거의 테스트하고 살짝 약간 아래 꼬리 달고 이탈하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아마 롱 쳤던 지금 1억 7천만 달러 롱이 청산이 됐는데, 거의 이제 원화로 하면 2천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 2천억 원 정도 되는 롱 청산이 제가 봐도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심리적으로 롱을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이제 견디기 힘든 아마 그런 상황이 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면서 끝까지 롱 버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세력들도, 야 그럼 니들은 버텼으니까 니들은 먹어라 하고 이제 올려주는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선까지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추세선 닿은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추세선을 바로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추세선 아래서 좀 더 횡보를 해줍니다. 횡보해 주다가 돌파를 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저항 라인이었던 4,200달러 라인까지 붙여주고 다시 저항 맞고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변형된 역회된 숄더 모습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4,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기간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2월 9일부터 4월 초 이때 움직임이 지금부터 내일 새벽까지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4시간 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지금 일단 8,045달러입니다. 8,045달러까지 올려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 15이평선 따라서 좀 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아니면 약간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승해서 8,300달러까지 붙여줘요. 붙여준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하고 여기서 또 역회된 숄더 모습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8,300달러를 세 번째 돌파하는, 한 번,
이번에 이제 넘어가주면서 두 번, 세 번째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되면 모습 자체가 2019년, 18년도 말, 19년도 초에 있었던 그 모습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모습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때 그 기간은 그러면 뭐 내일이든 내일 중에 이 8,3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주봉은 20주 이평선 밑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이번 주 주봉은 이 8,300달러를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중간에 이 9,050달러에서 저항,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9,050달러에서 저항 한 차례 맞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해 주면서 주봉에서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요, 지금 주봉에서 이거 15주고요 20주로 이제 고쳐 볼게요. 지금 이제 20주 평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주 평선 위치가 지금 이제 9,800달러입니다. 그래서 9,800달러까지 붙여주는 그런 양봉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 20주 이평선의 각도 자체도 꺾이지 않고 일단은 수평 상태를 유지해주는, 적어도 이제 꺾이지 않고 수평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그 이후에 20주에 매달려서 며칠 시간 보내고 다음에 이제 11,0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20주 이평선 올라오다가 좀 쉬다가 다시 재차 상승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이 쉰 것만큼 2017년도는 짧게 쉬고 짧게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면 지금 패턴은 2012년도 13년도 패턴처럼 진행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기간 자체가 여기에서 지금 벌써 이제 6월 26일부터 이제 9월 벌써 말이니까요. 3개월이고 이 13,900달러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게 만약에 한 5개월 정도, 4개월 5개월 정도 걸려서 13,900달러를 넘어간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상승은 2017년도 패턴보다 오히려 각도를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이제 비트코인 흐름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보조 지표도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알트코인 지금 이제 상승을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뭐 리플도 그렇고 스텔라 루멘도 이와 같이 이제 올라와 주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아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알트코인들은 조정폭이 굉장히 낮았죠. 작았죠. 비트코인이 뭐 3% 이상 조정받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뭐 0.6%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미 아까 오후에 리플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이 삼각수렴을 돌파했었습니다. 4시간 봉에서 이미 돌파했었고, 지금 보시면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고, 지금 차트를 딱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언제냐면요, 이 9월 18일 이 자리가 380원 찍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원화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300한 뭐 10원 정도, 10원, 5원에서 10원 정도 사이에 있는데, 이게 지금 380원 넘어섰던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온 거다. 이미 비트코인으로는 BTC 마켓에선 이미 그때 그 고점을 이미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모습을 그럼 왜 만들까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거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평가 자체를 원화라든가 달러로 차트를 볼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차트를 딱 봤을 때 달러 차트라든가 원화 차트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계속해서 저점이 막 갱신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망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원하는 거는 개인들이 알트코인들은 이제 끝났다, 끝나고 다시는 이제 상승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받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빼면서 알트코인이 이미 이제 BTC 시장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세력들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일단 리플도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 15일과 50일 골든크로스 만들어지고, 지난번 이 지금 지지받고 이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 이 900사토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900사토시에 지금 120일 이평선이 내려왔죠. 이번에 지금 이제 리플이 이 900사토시 근처까지 올라온 겁니다. 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리플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스텔라 루멘 약간 리플보단 뒤처진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지금 뭐 오늘 중이든 아니면 늦어도 내일쯤에 아까 리플 위치 전고점 위치까지는 올려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894토시입니다. 894토시고 이번에 이제 904토시 넘어가서 안착한다 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일봉에서 보셨던
이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 이제 120일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한 이후에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한 번에 이제 200일 이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고,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 리플과 같은 흐름으로 좀 진행된다. 물론 이제 상승폭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리플과 같은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스텔라 루멘 또한 우선 이제 121선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일선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큰 상승이 나오는 거는 스텔라 루멘도 리플과 똑같이 이 15일 이평선, 이 15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는 그 타이밍이 본격적인 큰 상승이 나오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스텔라 루멘 보면서 리플도 이제 잠깐 봤는데,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완전히 정배열이 됐습니다. 정배열이 됐고, 정배열된 상태에서 수렴 구간 돌파하자마자 제가 이제 10월 3일, 10월 3일이 꼭지점이다. 그래서 그 전에 상승 움직임이 나올 거다. 어제 링크 차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링크 차트가 이제 이미 121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알트들도 같은 방향성을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 리플도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121선을 터치했습니다. 121선 터치했고, 이 121선 안착한다. 만약에 오늘 종가가 121선 위에서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 내일쯤 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2017년도 3월달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고 있잖아요. 2017년도 3월, 물론 이제 2017년도 3월달과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패턴대로 이제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일은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때는 50일 이평선 안착한 다음에 이렇게 5거래일 만에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5거래일보다 훨씬 거래일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래일이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그 모습 자체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때 121선 한번 돌파 시도하고 그 다음에 121선에 완전히 이렇게 봉 마감이 121선 안착해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 마감이 된 이후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200일선을 한 번에 일봉으로 한 번에 넘는 큰 상승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쉬죠. 쉬고 이 15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이 되겠죠. 내일 아침에 이 121선 안착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안착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도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700사토시에서 1100사토시 2배는 안 되고 뭐 2배 가까이 한 7-8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121선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21선 안착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리플보다는 그 흐름 자체가 일단 뭐 그림은 좋지만 리플처럼 강한 모습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상승 순서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리플이 좀 더 빠른 타이밍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2017년도도 이제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이 먼저 한 차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리플 따라서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리플이 전고점 먼저 와주었는데 이더리움이 아직도 박스 밑에 있다. 특히 이제 0.2024 이 0.024 박스 하단부에 아직도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리플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더리움을 사서 다시 한번 이제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알트에서 알트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리플 판 거를 다 뭐 이더리움을 바꾸는 거는 좀 이제 위험해 보이고, 그때는 이제 일정 부분 뭐 30%면 30% 여러분들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끔 정하셔서 나는 좀 리스크를 짓는 거 싫어한다 라고 하시면 뭐 1-20%만 뭐 이더리움으로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더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이더리움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리플이 올라와 줄 때 이더리움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 건데, 비트코인 캐시 BSV 다른 알트코인보다 좀 이제 흐름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다른 알트코인들 5월달 저점 대비 다른 알트코인들은 많이 빠진 거고,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BSV 같은 경우는 덜 빠진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5월달 보시면, 잠깐만요. BK 같은 경우 이제 5월달 위치가 어디냐면, 5월달보다는 BK도 이제 빠졌네요. 빠졌고, 지금 7월달 14일 이때 저점은 깨지 않았습니다. BSV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 지금 7월달 저점보다 내려와 있지 않은 건데, 지금 리플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리플 같은 경우는 7월 14일이 어디냐면요. 7월 14일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리플 7월 14일 위치에 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 위치가 결국에 비트코인 캐시가 많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제 리플하고 같은 위치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14일 위치에서 리플은 빠졌다가 올린 거, BK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7월 14일 그 위치 제자리,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지금 이제 52평선에 안착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이 저항 라인 지금 보시면 이때 지지받았던 저항 라인 0.027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BSV, 비트코인 캐시 이 세 종목이 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좀 같은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게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BSV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 올라갈 때 좀 더 비트보다 큰 상승폭으로 이 BTC 마켓에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리플 관련된 좋은 기사가 나와서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슬란드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겁니다. 아이슬란드 소재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알그림을 인수했다. 구체적인 인수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알그림 팀은 리플에 6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하고 파트너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통합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이어서 아이슬란드에 처음 진출했는데, 결국 이제 최종 목표가 뭐냐, 이런 거래소를 인수하는 최종 목표는 리플의 엑스래핏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리플이 매달 뭐 10억 개씩 물량을 풀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이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XRP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XRP를 팔아서 그 판매된 돈을 가지고 결국 다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지난번 머니그램 지분 인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이런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사용처들을 점점 이제 늘리는 겁니다. 이런 사용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XRP 가격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XRP 10억 개씩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최종 목적이 결국에 이런 브릿지 통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법정화폐, 모든 화폐의 브릿지 통화가 XRP 최종 목표라고 보면, 결국 머니그램 인수, 그리고 이와 같이 알그림 인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런 것들을 준비해, 그 브릿지 통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좋은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장병규 4차 위원장 4달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권고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대정부 권고안 10월 말에 공개 예정이다 라고 나왔고요. 잠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권고안에는 암호자산 정의와 제도권 편입을 포함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명확화, 그리고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 샌드박스 적극 허용, 블록체인 관련 전문 인력 및 전문 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기고, 그 중에서도 장 위원장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블록체인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이 대정부 권고안을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 타이밍,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상승, 이런 타이밍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충분히 이제 올라와서, 만약에 뭐 리플이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그런 그림대로 전고점을 넘고 또 전고점을 넘어서 채널 4분의 3 라인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대중들이 그냥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암호자산을 약간 공식적으로 약간 인정해주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중들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데 확신을 갖고 뛰어들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10월 말에 만약에 대정부 권고안이 나와서 어떤 공식적인 정부 입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야 더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오히려 팔고 나와야 된다. 팔고 비트코인으로 가든지 팔고 좀 쉴 필요가 있다. 잠깐이라도 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빈센트 유님하고 바코드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유님이 써주신 내용 보면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작성자가 언급한 기술이 언제쯤 어떻게 실제로 실용화되었는지 그리고 댓글 의견과 함께 비교하시면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암호자산 대중화는 개인적으로 3에서 5년 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바코드님은 또 트위터에 있는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영상을 이제 플레이 시키지 않을게요. 영상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뭐냐, 그러니까 1994년도에 쇼에서 TV쇼에서 인터넷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가지고 야 암호화폐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중에 과거에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웃기다는 거죠. 웃기고 또 재미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94년도에만 해도 사람들이 야 인터넷 이걸 가지고 뭐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메일, 다음이 이메일을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이게 이메일을 무료로 서비스해서 애들이 뭘 먹고 살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빈센트 유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2008년도 6월 6일에 작성이 된 글이고요. 글 내용이 뭐냐면, 이때,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라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초슬림화, 두께 7mm 이하의 초슬림 컴팩트 사이즈여야 되고 휴대성이 편리해야 된다. 카메라 화질은 2000만 화소 이상 돼야 된다. 보통 지금 130만에서 300만 정도인데 화질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 용량이 700GB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외장 메모리를 살 필요가 없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MP3를 MP3 파일 말고 WMA 파일도 같이 넣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든가 뭐 구글어스 세계 지도 기능이 있어야 된다, 뭐 철도 노선 비행기 노선 기능이 있어야 된다, 뭐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돼야 되고 DMB 전 채널을 무료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거는 좀 약간 재미난 일인데 자신의 신변이나 목숨에 위협을 느낄 경우 휴대폰 맨 위쪽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려서 3초간 총을 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기능들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또 앱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지도 기능이라든가 뭐 지하철 노선 이런 것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죠. 무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08년도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야 왜 노트북에다 핸드폰을 박아 쓰지 이 땡땡아, 이게 이제 베스트 댓글이었고요. 액정 4인치면 그거부터가 휴대폰이라 부를 수가 없지, 너무 커서. 지금 이제 삼성에서 폴더블 폰 나왔습니다. 이렇게 접어 쓰는. 그리고 또 영화나 만화를 그만 보기를, 너무 이제 공상과학 많이 보니까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베스트 댓글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빈센트 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10년 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기능이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얘기하면 제가 이제 암호화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 그럼 암호화폐 갖고 나가서 밖에 그 편의점 가서 한번 사 먹어봐라. 못 사 먹지 않냐? 못 사 먹는데 무슨 암호화폐를 대중화시키고 암호화폐가 돈을 대체한다는 얘기를 하냐? 어이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대 흐름이라는 게 어느 순간 급속도로 바뀌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우리 이제 실생활에 어느 한순간 확 바뀌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처럼 지금 이 암호화폐도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올 수 있는데 빈센트 유님이 봤을 땐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다. 지금 이제 인터넷이 어느 정도 다 보급화가 됐고 스마트폰을 대부분 국민들이 하나씩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를 대중화시키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되랑이 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00달러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60일 이평선을 깨지 않아서 저는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에 패배감과 무력감이 가득하여 저까지 힘이 조금 빠지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커다란 부를 얻을 사람은 역시 많지 않겠구나 요즘 들어 더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비트가 다시 14,000달러에 도달할 때가 되면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치까지 반드시 홀딩하리라는 다짐도 하락과 공포에 길들여지는 순간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 골라인을 통과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제가 그중 한 명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봤을 때는 되랑이님은 그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5%만 전나구가 돼도 저는 이제 굉장히 성공하는 거다. 2만 분이라고 하면 5%면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1000명만 전나구,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채널의 상단부까지 이 암호화폐를 들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면 저는 1000명도 많다라고 봐요. 1000명도 많고 1000명의 반, 한 2.5%인 한 500명 정도, 500명 정도만 리플 이번에 우리 목표치까지만 목표치인 1.2달러에서 1.5달러 12달러 죄송합니다. 12달러에서 15달러 이 정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 500분 정도만 돼도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14,000달러를 찍었을 때는 장기 이평선거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또 매매 계획을 조정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도 이제 그 전고점인 3.2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4,000원 정도에서 상당량을 매도를 할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30%에서 40% 정도를 매도할 거예요. 14,000달러를 찍었을 때는 장기 이평선거의 이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모두 발생하며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이평선을 터치한 지금 앞으로 그려질 차트를 예상해 봅니다. 저는 차트를 복잡하게 보지도 못하고 복잡하게 보고 싶지도 않아서 최대한 단순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차트는 이따 잠시 뒤에 보고요. RSI의 경우 붉은색 채널을 뚫고 올라온 후에는 상승 후 하락하여 붉은색 채널에서 반등 후에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역사에서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4월부터 이어진 상승은 생각보다 그리 강한 매수세가 아직 붙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요. 벡트가 출범할 즈음하여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며 붉은색 채널에 RSI가 들어간 것은 매집폭은 새로운 더 강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4,200달러를 돌파하고 상승했던 이 부분을 RSI에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초록색 60까지 이 RSI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고 다시 이 분홍색 50 영역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예전에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015년도에 이와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전에 2012년도에도 이와 같이 있었다. 이와 같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분홍색 영역까지 눌러줬고, 이때도 이제 눌러줬습니다. 눌러줬는데 이렇게 이 분홍색 영역을 넘어서서 상승해 준 이후에 다시 분홍색 영역까지 눌러준 이 RSI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 상승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런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매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 지난번에 여기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분홍색 모습과 또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RSI는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때는 올라온 이후에 다시 분홍색 영역까지 눌러주고 재차 상승해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더라도 비트의 상승 플러스 알트의 더 큰 상승으로 귀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비트 하락 플러스 알트 상승은 현재 시장에서는 그려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고 보니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본 시장의 색깔이 짙긴 하지만 믿기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트는 이거를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 주관적으로 본다라고 봐요. 뭐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객관적으로 보는 게 결국 내 의견이 반영된 거다. 내 의견이 반영된 거고, 똑같은 지표,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지금이 저평가 영역, 누군가는 지금이 고평가 영역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되랑이님 의견은 비트코인 상승, 그리고 알트코인도 상승하는, 알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